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김범수 의장이 통 큰 결단을 내린 배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우리 돈 1조 7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 예상되는 파급 효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조금 전에 김민광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재산 절반 이상 기부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예, 김범수 카카오 회장, 우리 컴퓨터 업계에서는 김범수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범수형 이렇게 부르죠. 네. 범수형으로 굉장히 알려진 사람인데 젊은이들한테는 우상입니다. 네. 우상인 게 우선 여러 가지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서 가장 앞서가 있고 또 하나 그동안에도 이 한국의 기부왕이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동안 한평생 기부한 금액이 160억이에요. 160억으로 지금 개인 기부 액수로는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5조를 기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어요. 예. 역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조 단위의 기부를 한 사람도 없고 하겠다고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비상한 관심,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 부자로 랭킹 3위고 또 현재 성장 속도로 보면 우리나라 단연 1위의 부자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저 5조 원이라는 숫자 계산을 어느 한 언론이 하면서 다른 언론이 다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저 숫자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그중에 상장사가 있고 비상장사 또 부동산도 있는데 네. 현재 측정이 되는 것은 카카오란 회사 상장회사 거기에 주식 26%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자로 계산해 보면 10조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김범수 회장은 분명히 김범수 회장이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글을 보면 네.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의 절반 이상이면 5조 이상인데 나머지 비상장 주식까지 포함하면 저것이 총 재산이 지금 20조가 훌쩍 넘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카카오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니까 예. 실제로 기부를 단행할 당시에는 50조, 60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 말대로 절반 이상을 기부 실제로 한다면 약 30조 내지 40조 이상의 참으로 거액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한국 역사상, 비즈니스 역사상 처음 있는 정말 이 코로나 쇼크가 확 터지는 그런 정말 사이다 같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 5조 이상 이렇게 말을 바꾸면 그렇죠. 맞겠네요. 애트 미니멈. 예. 살짝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도대체 카카오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길래 이 정도의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카카오가 지금 관련 회사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기업군, 그 대기업 재벌로 신고해놓은 회사만 해도 60개가 넘어서고 있고요. 네. 그중에 상장된 회사는 뭐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또 카카오, 우리 카카오톡 하는 카카오 저런 회사 상장된 회사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직 비상장 회사, 앞으로 IPO 할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 회사 하나만 작년 매출이 4조인데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약 40조, 5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회사 덩치로 봤을 때도 삼성, 현대 그 다음 정도. 그런데 성장 속도는 지금 제일 빠르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장 돈 잘 버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박사님께서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주셔야겠습니다. 김범수 의장,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그 그래픽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소탈하게 생겼죠. 예. 부담 없이 참 생기셨어요. 저분을 이제 그 정권계의 젊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흙수저의 대명사다. 예. 이런데 흙 중에서도 거의 진흙탕 속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전라남도 담양에서 농사를 짓는 굉장히 가난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서 막노동을 했는데 예. 막노동을 하는 상황에서 8형제가 단칸방에 같이 살았고 네. 김범수 씨가 지금 회장님이 형제가 5이 있는데 대학 나온 사람은 김범수 회장 한 분뿐입니다. 네. 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자고요. 성동구 모진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자 뜻은 다릅니다만 그 모진동에서 오래 모진 생활을 하면서 예. 스스로 자립을 했어요. 대학도 바로 못 가고 재수해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갔는데 없는 집안에서 재수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네. 근데 대학에 가서 이제 이른바 IT 열풍의 최선두 주자로 새로운 영역을 이끈 거죠. 대학 졸업한 지 하자마자 삼성 SDI를 들어갔는데 삼성 SDS. 네. 삼성 SDS에서 네이버 만든 이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게임 전문가예요. 게임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통신, 메신저까지 연결한 정말 시대의 스타죠. 아,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박사님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실 때 좋아요. 보따리 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김 의장의 주식으로 재산이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부할 때 방식은 어떻게 될까도 궁금해요. 본인은 현재 이번에 기부의 의사만 밝힌 것이고 네. 기부 서약도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기부할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기업인들의 기부는 주식 기부가 거의 99%. 네.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사서 또 현찰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또 바꾸는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으로 기여하게 되고 주식으로 이번에도 김범수 회장도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의 지배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범수 회장이 약 한 10조 또는 15조 정도 이상의 주식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예. 회사 경영에 큰 애로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주식 형태로.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은 일부 재벌의 경우에 극히 일부 재벌입니다마는 장학재단이다 문화재단을 세워서 네. 형식적으로는 기부한 것처럼 했지만 그 재단을 통해서 사실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꼼수 기부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사회적으로 비탄을 많이 받아왔는데 우리 범수형 김범수 회장은 아마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정말 이번 기부는 진정성이 우러나는 거고 김범수 회장이 평소에 에머스라는 시인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네. 자기가 태어나서 성공하는 게 뭐냐. 자기가 세상에 오기 전보다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돈을 번 것도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이 준 거다. 그걸 하늘에 갚아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특히 요즘 카카오가 코로나 상황에서 돈을 좀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을 사회에 내놓겠다. 보다 더 좋은 사회를 이루가겠다는 정말 선한 의지가 아닌가 싶고 저걸 계기로 김범수 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예. 좀 기부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촉발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참 따뜻한 이야기가 아닐까 네. 싶은데 일각에서는 네. 뭐 세금 의혹이나 자녀 승계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기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보면은 이런 의혹들도 좀 털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저는 어떤 의혹이 있더라도 일단 기부한다는 것은 네.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다. 예. 기부한다는 걸 감사한데 네.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의혹이 있으니까 예. 세간에서는 김범수 회장의 이번 이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두 자녀,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대대적인 상속을 했어요. 수백억. 예. 그런데 김범수 회장이 그동안의 과거에 나는 기존 재벌들하고는 다르게 절대로 난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범수형하고 따랐는데 최근에 자식들한테 물려줘버렸단 말이죠. 네. 너 거짓말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비판을 희석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부 쇼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탈세, 절세 의혹입니다. 지금 카카오라는 회사보다도 더 높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카카오를 좌지우지하는 그것은 이제 경제학에서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지주회사가 K큐브라는 회사입니다. 예. K큐브라는 회사가 김범수 회장이 100%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카카오의 배당금을 빼먹는 블랙홀이다. 세금도 안 내고 한 해 60억 이상을 빼먹었다. 이런 일각에서의 지적이 있어요. 이런 의혹을 이제 불식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낼 그 기부금도 아니면서 앞으로 기부금을 내놓겠다라고 선언한 거다. 예. 그런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앵커님 지적 앞으로 두고 봐야지. 선언만을 가지고 김범수 회장이 과연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네. 지적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범수형 얘기해봤고요. 이제 일론형 얘기해볼까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근에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사들였네요. 한 1조,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어치 사들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샀을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 형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비즈니스 뉴스는 좀 돈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요즘 돈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예. 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저 일론 머스크를 형으로 안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저기서는 뉴욕 증시에 나오는 파파 머스크예요. 아, 그래요? 아버지 머스크. 그건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 우리 아버지예요. 아. 그러니까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예. 그동안에 머스크가 찍은 상품이 주가가 어떤 무슨 가상화폐는 떨어진 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사이트나 뉴욕 증시에 보면 오늘 밤에도 파파 머스크와 함께 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예 있어요. 네, 예. 자, 그 파파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테슬라가 정식으로 공시를 냈거든요. 예, 예. 테슬라는 회사는 미국의 상장사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하고 미국 정권감독원에 보고를 냈어요. 네. 그 금액이 이제 1조 7천억이지 않습니까? 밤새 파파 머스크를 찾던 이 투자 광 신도들이 예. 이걸 보고 이제 다음 상품은 비트코인에 이래가지고 하루 밤 사이에 4천만 원이던 비트코인이 5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 비트코인 하나가 5천만 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웬만한 사람 사기는 못 사죠. 어렵습니다만 네. 어쨌든 밤 사이에 파파 머스크가 또 한 번의 마술을 부린 것이죠. 아유,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너무 금등하거나 급락하는 걸 보면은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는데 너무 어쨌든 부러운데, 어쨌든 이제 정말 주요 자동차 업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심지어 많이 사들이고 또 주요 결제 수단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흘러갈까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테슬라 하면 전기차 회사 1등, 예. 그다음에 뉴욕 증시에서도 성장성이 가장 높은 가장 우량 기업 중에 하나고 주가가 굉장히 높죠. 예. 이런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1조 7천억 원 샀다 이러면 그동안에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가 혹시 저 사기 아닐까. 지금 내가 갖고 있다가 휴지가 되면 어떡하지. 예. 이런 불안이 있었는데 이제 파파 머스크도 샀는데 테슬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설마 망하지 않겠지 하면서 지금 가뜩이나 많은 유동성이 갈 때 몰라 하던 돈이 비트코인으로 확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파파 머스크가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 저 양반도 어차피 비즈니스맨이고 네. 투자하는 것이에요. 우리 최근에 공매도 사건에 게임스탑 관련해가지고 파파가 사들어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사기다. 누가 자기한테 비트코인을 선물을 줬는데 챙기지 않아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네. 그런 일론 머스크와 그 회사 테슬라가 1조 7천억이나 샀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가 또 한 푼 번쩍 뛸 수 있다. 특히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비트코인만 갖다 줘도 차를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상당한 이 가상화폐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정하기는 여전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관련해서 또 궁금해지는 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 작업을 좀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은 무엇이고 또 디지털 화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도 계셔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 때문에 큰 낭패를 앞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지금 우리나라도 디지털 통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씁니다. 디지털 통화를 영어로 하면 CBDC입니다. ABCD 학점 중에 A 학점만 빠지고 CBDC인데요. 이게 뭐냐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란 뜻이에요. 네. 자, 이것은 기능 면에서 작동하는 방법, 이용하는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목적, 사용 방법은 아주 다릅니다. 자, 한국은행 또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왜 이런 디지털 화폐를 만드느냐? 한마디로 가상화폐를 때려잡기 위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나오거나 미국 중앙은행이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가상화폐가 크게 잘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네.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가상화폐가 더 크면 중앙은행 돈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된단 말이죠.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쓰는 현찰을 그것을 온라인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현재 지금 가상화폐는 누가 사용했는지 알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찍어내는 양도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통화를 찍어서 개인들에게 쭉 나누어 주는 것은 현재 현금 통화하고 똑같습니다. 네. 다만 그 이용하는 방법은 디지털 화폐하고 기능은 상당히 비슷하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넘어서 완전한 디지털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둘이가 가는 목표 지향점은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오늘도 모르는 거 많이 알아갑니다. 자, 김대호의 경제학기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